안녕하세요, 소윤경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제가 그림 작업하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볼까 해요. 오늘의 주제는 그림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작가의 인생이란 어떻게 보면 평생에 걸쳐서 한 프로젝트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중간에 포기하거나 그만두게 된다면 작가로서 그리고 작품으로서도 완성을 이루기 어렵죠.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많은 걸림돌들이 생기게 마련이죠. 작가가 되기 위한 조건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녹록하지 않다고 할 수 있어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시간적 여유,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 많은 상상을 하고 영감을 받고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죠. 경제적 보상을 위해서 시간이 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예요. 세상이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받아들여 준다면 아주 운이 좋은 경우겠지만 바로 그렇게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정도 어느 정도는 세상이 원하는 작업을 해 나가면서 경제력을 꾸준히 안정화시켜 나가야겠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해야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시간들이 헛되다고 할 수는 없겠죠. 자신의 삶을 유지시켜 나가고 더 나은 작업을 해 나가기 위한 토대를 만들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경제력이라는 것은 두 개의 바퀴라고 할 수 있겠죠.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과 경제력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원천이라고 할 수 있는 영감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 그 영감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의외로 그 많은 영감들은 시간과 경제력을 쏟으면서 했던 고난의 행보에서 온다고 할 수 있어요. 생활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풍파와 맞서기 위해서 걸어왔던 많은 길들이 그 속에서 반짝이는 진실과 세계관을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수많은 상상력들도 사실은 어려운 현실 속에서 그 삶의 어려움들과 괴로움으로부터 도피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상상력이 무한히 평화롭고 즐거운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괴로움 속에서 피어나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모든 고난들이 여러분들의 작업의 토대가 될 수 있다는 그런 아이러니한 상황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는 예로부터 좀 게을러야 된다라고 말하곤 했죠. 게으르고 조금 여유가 있을 때, 그럴 때 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작업을 해보면 어떨까? 저런 작업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활력과 여유, 영감 이런 것들은 서로 맞물려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는 시간이 되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을 텐데 라고 한탄을 하시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좀 돈이 있고 경제력이 된다면 좋은 작업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하지만 막상 시간과 경제력이 바탕이 되어 있다고 해서 좋은 작품을 누구나 만들 수 있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한 많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좋은 작품들을 만들어내는 작가님들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림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들은 시간과 경제력, 영감, 또 그 속에서 피어난 고난과 상상력, 또한 게으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제가 생각하기로 그림 작가로 성장하기 위한 중요한 조건은 바로 평온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온이라고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간적 여유와 안정감과 여유와 영감과 모든 것들이 다 있는 상태를 평온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평온은 작가가 아주 치열하게 투쟁해서 그리고 세상과 싸워서 맞바꾸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조건이라고 할 수 있어요. 평온은 세상이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 피를 흘리며 자기가 쟁취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왜 작가에게 평온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평온해야만 자신의 작업을 쌓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평온해야만 책상에 앉아서
자신의 세계에 몰두할 수 있겠고 그 몰두의 깊이도 아주 깊어질 수 있겠죠. 그러기 위해서 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주위 사람들의 지지가 필요하겠죠. 물론 친구의 지지, 사회의 지지도 중요하겠지만 가족들의 지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어쩌면 결혼이라고 하는 안정된 테두리 안에서 평온을 누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로 인해서 작가로서 성장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만들어지기도 한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아마도 작가 개인들의 성향일 거예요. 가족과 결혼 속에서 영감을 얻고 평화를 얻고 작업의 원동력을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이 지워지는 사회적인 무게감,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역량을 펼치지 못하는 작가들도 많이 생기죠. 같은 상황이라도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영감이 되고 평온이 될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독이 될 수 있겠죠. 그 무엇보다도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작업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는 사회적인 인정과 보상이 따라야겠죠. 사회적으로 그것들이 인정을 전혀 받지 못한다면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 기분이 들 수도 있으니까요. 또 그것이 경제적인 보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허탈감에 빠지기 쉽죠. 꾸준히 자신의 다음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 정도의 보상은 따라 주어야겠죠. 생활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평온이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그 무엇보다 자신의 평온을 깨트리지 않는 것, 자신만의 생활 루틴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내가 원치 않아도 발생하는 여러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 그것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내가 무엇을 그리 잘못하지 않고 잘못 살아온 것도 아닌데 마치 교통사고처럼 여러 가지 일들을 겪게 되죠. 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의 일상을 지키고 자신의 작업 루틴을 유지하는 것은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인생에서 어려운 일들이 폭풍처럼 밀려온다고 해도 자신의 붓을 놓지 않고 작업하는 삶을 꾸준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 작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겠죠. 그 평온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싸우는 것이고 그 평온은 결코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아주 치열하게 자신이 지켜내야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작가에게는 어떤 심리적인 상태가 중요할까요? 작가가 된다는 것은 자존감을 잃게 되면 할 수 없는 직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기 자신에 대한 긍정을 잃고 자부심을 잃게 된다면 작업을 할 수가 없겠죠. 그림을 그린다는 것, 그 결과물들을 세상에 내놓는다는 것, 그것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용기가 필요한 직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림을 그리면서 사는 삶은 그런 자기 긍정과 자존감을 아주 잃기 쉬운 환경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죠. 사회적으로 안정된 구축망도 없고 사회적 결속도 없어요. 자신의 작업이 더 이상 세계로부터 외면받게 된다면 그만큼 빨리 잊혀지게 되는 존재이기도 해서 늘 불안을 끼고 살게 되는 삶이라고 할 수 있죠. 매우 매우 불안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그 어떤 상황이 돼도 자기 긍정성 그리고 자존감, 자신이 하고 있는 작업에 대한 자부심을 잃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심리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신을 폄하하거나 자신의 존재감을 자꾸만 무력화시키고 책임감을 지우고 그리고 힘 빠지게 만드는 사람들이라면 아예 없는 것이 좋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가의 시간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집니다. 어느 시작에서는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활동을 시작해요. 그리고 중년이 넘어가면 그 중에 아주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어려움들 때문에 작가 생활을 그만두고 그림을 그리지 않죠. 작가들은 다소 이기적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작가는 한 개인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또 그림책 작가라고 하면 미래를 살아갈 어린이들과 성장해 나갈 다음 세대들에게 아주 중요한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치고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어찌 보면 아주 큰 세계의 손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작가로 살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늘 노력하시고 좋은 작업을 하기 위해서 자신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오늘도 저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